귀가 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귀가 얇다고 느끼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는 것은 실은 논리력과 표현력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귀가 얇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저도 그렇게 귀가 두꺼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귀가 얇은 것과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논리력과 표현력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각각 제가 강의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논리력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간단한 것만 오늘 좀 짚어드릴게요. 이 논리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장하는 것과 근거가 과연 얼마만큼 타당한가, 타당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력은 왜 귀가 얇은 것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귀가 얇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약한 논리로 접근한 것도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인 말에는 귀를 어느 정도 기울여요. 맞는 말이니까요. 옳은 말이고. 물론 불필요하면 뭐 신경 쓰지 않겠지만. 근데 그 말에 내가 휩쓸린다는 얘기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귀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럼 내가 귀가 얇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모든 말이 논리적으로 들린다는 얘기죠. 논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논리력이 높아지면 실은 얇은 귀가 조금 두꺼워집니다. 두 번째로 이 논리력이 좋아지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우울증이 완화돼요. 내가 우울한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것을 왜곡된 부분을 제거해서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논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서 쓸모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개인적으로도 쓸모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쓸모 있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릴게요. 이 논리라는 거, 제가 아까 주장과 근거라고 했는데, 이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내가 경험해봤어. 그래서 이래. 나는 저번 연애에서도 한 달 만에 차였고, 저저번 연애에서도 한 달 만에 차였어. 나는 연애를 한다면 차 있는 사람이야. 자, 나는 차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한 달 만에 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근거가 저번과 저저번의 연애가 그랬다.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귀납출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귀납법이기도 하죠. 이게 귀납법이에요. 그런데 방금 주장은 실은 그 근거 자체가 조금 빈약하죠. 단지 두 번의 경험으로 나의 존재를 규정한 거니까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주장처럼 들려요. 강력한 주장처럼 들리죠. 내가 지구에서도 외계인을 본 적이 없고, 외계를 탐사하는 우주선에서도 외계인을 본 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도 외계인에 대한 얘기 들은 적이 없어. 그러면 외계인은 존재할 리 없어.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걸 가지고 한 거니까 뭐 귀납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아닌데 저기 금성 가니까 외계인 있던데 덜컥, 그러면 바로 깨지는 게 귀납출이기도 해요. 경험했기 때문에 강하지만 반박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기도 하죠.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 리어카 크시는 그분 도와드렸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주장은 리어카를 끄시는 그분을 도와줬어야 했다가 주장이에요. 여기서의 근거는 사람이라면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여기서의 근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 거죠. 이 전제는 하나의 신념이나 지식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연역출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시면. 근데 기억해 두시면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꼭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포맷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자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
뭐 사람은 포유류다. 그러므로 포유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래서 이거는 그냥 주장이 사람이 포유류일 수도 있다가 주장이죠. 그런데 근거는 사람은 포유류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논리력이라고 했던 것은 사람은 포유류다. 포유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실은 논리력이 없는 거거든요. 왜곡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포유류다 했을 때 포유류가 크고 사람이 작잖아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맞는 소리 같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이게 포유류랑 사람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걸로 해서 그렇지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어 있으니까 비가 왔다. 이건 틀려요. 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니까 땅이 젖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어 있으니까 비가 왔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거거든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논리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저건 근거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논리력이에요. 이거가 머릿속에 있으면 쉽게 귀가 팔랑거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저거는 저 사람의 경험에 의존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저것은 충분하지 않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말은 전제 자체가 사람이라면 이런 거에서 전제에서 출발하니 나는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 전제는 맞는데 지금 주장과 저 전제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 사람의 주장을 머릿속으로 파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무언가 결정을 낼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포유류는 사람이다라는 바보 같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논리력이 없으면. 연역추리는 이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추리가 3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세밀하게 말하자면 추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유비추리라는 건데 아마 연역이나 귀납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어도 이거는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비슷한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쉬운 예로 그게 있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은 겸손해야 돼.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결국 우리는 만나게 될 거야. 지금 제가 2가지 문장을 했는데 사람은 겸손해야 돼가 주장이에요. 근거가 뭔가요? 벼가 고개를 숙이니까. 우리는 만나게 될 거야. 근거가 뭔가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유비추리인데 그 근거랑 주장이 아까 제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건 논리가 이상해요. 실은. 비슷한 것을 끌어와서 비유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논리로만 따지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논리력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대화에서 유비추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겸손해야 되라는 말은 나는 겸손하지 않아서 낭패를 봤어.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라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을 때가 많아요. 서로가 헤어졌어도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 뭐 37%래. 그러므로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라는 말보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결국 강한 논리력 플러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창의력,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힘? 이런 부분들이 실은 대화에서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요.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못했어.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도 못했지.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갖춰야 돼. 혹은 이건 지금 귀납추리죠.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해.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갖춰야 돼. 이것은 연역추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논리력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논리지만 요리사가 좋은 칼이 있어야 하듯 우린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면 이건 유비추리예요. 실은 그 근거로 따져서 파헤하면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대화에서는 위력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쓰기 나름이에요. 순간순간 만들어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해요. 어차피 근데 그 다른 사람의 논리력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분석할 때 그 사람이 유비추리를 너무 많이 써요. 맨날 비유로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실은 근거가 없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논리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논리력은 상대가 말을 할 때 주장과 근거 탁 나눠가지고 주장과 근거의 연관성을 보는 것, 저기서 근거는 귀납이냐 연역이냐 혹은 유비냐를 내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사람 말을 듣는 상황에서의 논리력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표현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논리력도 없고 표현력도 없는 상태면 어떤 상태예요? 귀가 얇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존재감이 없는 상태겠죠. 보통은 귀가 얇은 상태일 거예요. 내가 논리적인 분석력이 낮은 상태, 그리고 논리적인 표현력도 낮은 상태면 귀가 얇아요. 여기에서 논리력하고 표현력을 키워나간단 말이죠. 두 가지가 다 커진다. 그걸 목표로 이제 키워나가는데, 논리력이 없는 상태에서 표현력만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을 계속해요. 그리고 상대의 말에서도 뭐 논리에 맞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맞는 논리로 또 얘기를 해요. 이러면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합니다. 논리력이 없는 것은 결국 무시당하는 걸로 이어져요. 반대로 표현을 안 하고 논리력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스스로가 좀 힘들어져요. 주변 사람들은 말을 안 하면 막 맘껏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고등학교 때 시험 보러 딱 들어왔는데 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컨닝하든 말든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보고 있어요. 카메라로 다 촬영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선생님에게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겠죠. 나쁜 학생들이. 차라리 들어와서 야 컨닝하지 마 하면서 막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계셨으면 컨닝을 안 했을 학생도 컨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학생이 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경계선에 있던 학생들이 하는 거죠.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내가 논리력이 있으면서 표현을 안 하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설픈 논리로 나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스스로가 괴로워집니다. 표현을 안 하면. 그러면 자, 처음에 둘 다 없는 것은 귀가 얇아지고 표현만 하면 여기서는 무시당하고 내가 표현을 안 한 상태에서 논리력만 있는 상태면 본인 스스로가 신뢰가 떨어지고 어설픈 사기꾼이 와서 괜히 나의 자꾸 인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둘 다 높아지는 상황. 논리력도 높아지고 표현력도 높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까칠해집니다. 까칠한 사람이 돼요. 지적질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일단 논리력은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표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상대에게 스스로 논리가 틀렸음을 알 수 있도록 돌려서 말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 뭐 몇 가지 요령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뭐 전에도 그렇게 한 번 헤어졌고 전전에도 그렇게 헤어졌어.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이 다음에도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 2번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3번, 4번이고 그런다는 확신은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까 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도왔어야 되라고 했을 때 그래 도왔으면 참 좋았겠지. 근데 사람이라면 이라는 표현에서 모든 사람이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거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칭찬, 인정을 앞에 살짝 배치하고 뭐 공감을 배치하거나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조금 다른 측면을 스스로 대답하게 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상대의 오류를 깨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깨는 것을 관계랑 같이 깨버리지 말고 관계는 탄탄하게 더 강화시키되 상대의 오류만 깨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요령이 일단 상대 말에 공감해주고 플러스로 그리고로 연결할 수 있는 말을 찾으면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궁금한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더 근거가 있을까? 뭐 근거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잘 안 쓰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이유는 있어?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없을까?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맨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골탕 먹이죠? 오프라인 수업에
거의 매주 참석해 주시는 한 분이 물어봐 주셨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렸어요. 일단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매주 오시니까 저랑 굉장히 친근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생각 자체는 실은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골탕 먹이는 시점에서 그 사람의 좋은 기분을 뺏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돌려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뺏긴 것은 점점점 커질 거고 어떻게든 나의 무언가를 뺏으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것을 뺏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도 있고요. 뭐 그 자리에서 폭력을 쓰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폭력 쓰면 뭐 다시 법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뒷담화예요. 나의 뒷담화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골탕 먹이는 것의 목적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라고 해서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내 기분을 좋게 만들면 결국 내 것을 뺏으려는 무리들이 많아져요. 내 것을 못 뺏을 수도 있겠죠. 근데 뒷담화를 통해서 내 평판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점점점 내 편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한 행동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감정이 될 가능성,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건 가능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선택은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편이 없어도 돼요. 그게 선택이라면. 뭐 저처럼 이렇게 혼자 항상 책 읽고 유튜브 찍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건 선택이라면. 그건 자기 선택이죠.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굳이 뺏기는 관계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안 만나면 몰라도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인연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주길 저는 바래요.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논리력, 그리고 그 논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논리력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이 참 안 돼 있거든요. 교육과정 자체에 토론이나 이런 논리에 대해서가 수업이 많지 않았죠. 저 때는 정말로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요즘에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충분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조금만 공부를 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갖춰져요. 그리고 논리력이 갖춰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오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오류를 지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오류를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라고 치면 실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된 근거가 오류가 되는 거. 근거가 잘못된 근거를 갖고 온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연관이 안 되는 걸 갖고 왔거나 불건전한 근거를 갖고 왔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논리 자체가 너무 자기 위주에서 논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뭐 인간은 포유류다, 포유류는 인간이다 이런 것처럼 논리 자체가 잘못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일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보였을 때 내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을 때 결론이 무언가 서로가 오해가 쌓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깨닫는 방향을 최대한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무시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패턴을 한번 깰 필요는 있지만 그냥 서로가 일반적인 관계라면 그 사람의 잘못된 오류를 그냥 한번 넘어가 주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목표가 내가 무시를 안 당하는 거냐? 그러면 돌려서든 조금 직설적으로든 지적을 해야겠죠.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거냐?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근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목표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상대의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뭘 놓치고 있나? 그러면 그 놓치고 있는 것을 질문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대답하게 만들어 보세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장으로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생각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추후에 강의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논리력과 표현력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LBC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수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LBC에서 또 공식 교재들이 있어요. 뭐 스몰토크, 최근에 집필한 책이죠. 스몰토크, 뭐 임철웅으로 검색하시면 그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필했던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저한테 뭐 댓글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인본을 또 배송을 해드리기도 하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리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